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달러 가치 하락이에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그 한국 돈으로 가장 많이 사는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했죠. 외국계 자본의 유입과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을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완화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게 개인들이고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잡히는구나,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이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투자자 대부분이 단타들이기 때문에 시장 역시도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부터 제가 주장한 내용이 뭐예요? 한 달 전으로 삼성전자를 단타 하실 분들은 매매하셔도 된다. 올해 쇼크가 한번 제가 온다고 했어요, 시장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주장은 단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았고요. 쇼크가 왔을 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 쇼크가 왔을 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단타로 샀다 팔았다 하실 분들은 매매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투자하시는 분들 포지션이 단타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월가 전설의 경고 S&P 500 지수 50%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시간부터 미국 증시가 대폭락이 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터득한 게 단타 하실 분들은 단타에 맞게 말씀드리면 되고 장기 투자 하실 분들은 장기 투자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인데, 길게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대폭락이 온다가 맞아요. 하지만 대폭락이 오기 전에 한 달 사이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로 매매하실 건지 장기 투자로 매매하실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전 시간에 수차례 방송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초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전 시간에 또 말씀드린 솔트록스도 초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타를 하실 건지 장기 투자를 하실 건지 그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잡고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1분기가 지나면 시장이 올해 중에 쇼크가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확실히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쇼크라는 것이 항상 시장이 훈풍을 불다가 막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쇼크가 한 번에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런 구간에서 단타를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쇼크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쇼크는 갑자기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뭔가 다가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와, 지금 바닥인데?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이런 분위기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갑자기 쇼크가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시차를 두고 미리 경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갑자기 쇼크가 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옥값이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대략 30%가량 하락을 했고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 이론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 자본이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줄어드는지, 왜 사람들은 젊었을 때 부자였다가 갑자기 나 때는 말이야 잘 나갔었는데 내가 회장이었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돈이 없다,
내가 도박해서 20억을 벌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 내가 투자해서 성공했다가 갑자기 무슨 사유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성공과 실패담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험을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도 결국 주식을 계속하다가 돈을 전부 날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폐가 어떻게 증가하고 다시 줄어드는지 그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한우 농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이제 소를 키우게 되면 사람들이 한 마리부터 10마리로, 10마리에서 500마리로, 500마리에서 1000마리까지 증식을 하는데, 이 농장주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기 때문에 자기 돈 플러스 대출을 받아서 소 농장을 키워가요. 100마리에서 200마리, 200마리에서 500마리, 500마리에서 1000마리, 1000마리가 넘어가게 되면 한 방에 파산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송아지 한 마리가 400만 원이고 사료비가 300만 원이 들어요. 원가가 소 한 마리가 이제 700만 원이 되는 거죠. 시장에 1000만 원에 팔아요. 한 마리당 300만 원이 마진이에요. 그런데 이 농장주가 어느 순간에 1000마리까지 키우게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00마리는 내 돈으로 키우고 700마리는 대출을 받아서 키워요. 이 소 시세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계속 비싸지니까 농장주 입장에서는 대출까지 끌어다가 키운 거죠. 왜냐면 돈 버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를 키울 때마다 300만 원씩 마진이니까 1000마리를 키웠을 때 마진이 얼마예요? 2년 6개월마다 30억이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고 은행에서 돈을 땡겨서까지 키우게 되죠. 그런데 언제 망하냐면 소 시세가 폭락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들이 30%, 40%, 50% 소값이 대폭락하게 됩니다. 이 농장주의 생각은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잘 팔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문제가 뭐냐면 나만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키우고 내 친구 놈도 키우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소 키우면 돈 된다는 생각으로 소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게 돼요. 소의 양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죠. 욕심 나니까 계속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1000마리 이상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돈 된다는 걸 알고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사람의 입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우를 먹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소양을 계속해서 증가만 시키는데 어느 순간에 경기 침체기가 오면 한우 소비량이 폭락을 합니다. 소를 먹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닭고기를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나 많이 키우면 시장에 안 팔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값이 30%, 40%, 50% 폭락하게 됐는데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소 1000마리가 100억입니다. 소 시세가 폭락하게 되면 이 소값이 1000마리에 100억이었었는데 1000마리에 60억이 되고 50억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70%가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소들이에요. 이 소 주인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은행 대출을 갚게 해도 버거워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농장주들이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그 다음에는 좀 크게 대출까지 땡겨서 확장을 시키다가 이렇게 소값이 폭락하는 시기에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 제가 쇼크가 온다고 반복해서 몇 달 전에 현재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모든 그래프가 쇼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첫째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둘째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쇼크를 기다릴만 하다입니다.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랜드 그룹도 그 리스트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기업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청업체,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쉽게 무너지는데 올해는 대기업들이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기업 파산, 자영업자 폐업, 해고 통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적은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제가 2022년도에 금매라도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10년 이상 하락기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를 키우는 농장주가 돈을 벌었다가 돈을 전부 다 날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의 이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에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미래에도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나중에는 전부 다 잃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이론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진짜를 본다기보다 가짜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앞으로 좋다라고 믿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게,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공적인 직업, 정에 해당하는 직업들이 몰락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해고 통보가 시작점에 와 있다고 했어요. 본격화가 아니고요. 지금 1% 정도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9%의 위기가 공개되면 시장 자체가 쇼크가 정말 크게 한번 올 거라고 했어요. 이게 아마 역사에 남을 쇼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M 같은 경우도 감원하고, 우버 같은 경우도 감원을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임직원 보너스 삭감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진짜 위기가 오는 게 임시 근로자 2년 내 최대 감원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이죠. 이 사람들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 내에 취직을 가장 많이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아웃소싱을 통해서 공장에 취직을 정말 많이 하죠. 전부 다 해고될 예정인데, 이 과거에 2008년 당시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으로 해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정말 한파가 불었고 시장이 정말 어려웠어요. 2008년 당시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 있는 종목들이 전 종목 하한가가 떴었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 얼마나 큰 쇼크가 올지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장은 단타로 대응하셔야 되고, 샀다 팔았다를 눈치껏 잘 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쇼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매하시면 되고요. 기준금리는 제가 7% 이상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아무리 얘네가 거짓말을 쳐도 물가가 안 잡히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잡히지 않고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은 항상 그래요. 당장 사람들에게 달래주기의 멘트를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답은 정해 있다. 사람들이 그 과정에 속을 수밖에 없다. 이 뉴스를 잘 보시면 월가 전설의 경고, S&P 500 지수 50%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전 시간부터 미국 증시의 몰락과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올해 잘 기다려보시면 어느 순간에 쇼크가 정말 크게 올 것인데 그게 단시간 만에 정말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지금은 단타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단타적인 관점, 이번 달에 사서 다음 달에 판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쇼크가 갑자기 올 거예요. 정말 갑자기. 어차피 이 주식시장은 3개월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단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멀리 보지 못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